안전한 실습 보장하라! 보장하라! 안타까운 사고로 이제는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임금으로 노동을 쓰게 해놓고 아무 규제를 안 만드니까 이런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습생을 노동자가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예. 노동권 보장에서 후퇴를 했고요. 그 결과로 노동부에서는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안전 문제에 있어서나 예. 실습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들도 선정이 된 거죠. 이슈K 시간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또 숨졌죠. 지난 2016년 구의역 사건, 이듬해 전주의 통신사 콜센터 실습생 사망 사건 등 해마다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인지, 대책은 없는지 강문식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직업계고 학생들의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데 실습 환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일단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자면, 이 실습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실습이 아니라 실상은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014년에도 이 현장 실습을 나갔던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했던 그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스스로를 취업했다라고 생각하지 실습을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학생이라는 신분, 실습생이라는 신분과 그러면 노동자라는 신분 사이에서 대단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거고, 그런 그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사실 값싼 노동력, 그리고 불이기 쉬운 노동력, 그래서 허드렛 일이나 이런 그냥 아르바이트 수준의 업무들, 그런 업무들로 활용되다가 또 그냥 단기간에 쓰고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앞서 나온 전남 여수의 고 홍정훈 군 사건, 사망 사건을 보면 전공과 다른 분야에 배치한 것, 그리고 안전장치 없이 현장에 투입시켰다는 거, 이런 게 좀 쟁점인 것 같은데, 실습 현장에서 이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나나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실습과 취업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습을 나가면 그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그냥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2017년도 전주 콜센터에서 사망했던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이 애견학과였고요. 또 제주도 생수업체에서 일하다가 숨졌던 그 학생의 경우에는 원예를 전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수의 사건도 전공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렇게 실습이라는 실제로 어떤 걸 뭔가 배우거나 익히거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과정이 아니더라라는 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거죠. 네.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서 지난 2017년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조기 취업 말고 학습 중심으로 전환해라. 전공에 맞는 직무 관련 분야로 유도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왜 개선이 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거든요. 결국 정부가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그러함에도 실습이 취업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좀 개선 대책을 내놓고 나서 어느 정도 기업체의 질을 좀 제한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 첫 해에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 실습을 나간 참여율 자체가. 이거는 다른 말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그만큼 실습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사업체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계속 취업률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면서 취업률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청와대에서도 직접 취업률 관리에 나섰었고 거기에서 이제 타겟이 된 게 현장 실습 제도를 활용을 더해서 취업률을 올려라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도가 다시 더 후퇴하고 더 실습을 더 많이 내보내라. 그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더 열악한 사업체도 그냥 열어놓고 내보내라. 그것과 동의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로성 게임이라는 거거든요. 실습을 많이 내보낸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열악한 사업체로 더 질 나쁜 곳으로, 그러니까 취업률을 올라간다는 건 더 열악한 사업체로 더 많이 학생들이 나간다. 그게 결국 그럼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지난 2019년에 현장 실습 기업 기준 완화한 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그 같은 내용이고요. 이 현장 실습 제도가 2017년도 개선 이후에 소위 이제 교육부의 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었냐면 선도 기업과 참여 기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기업이라고 하면 교육부 자료를 봐도 여기에 뭐 명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선도기업이라고 하면 뭔가 실습이 잘 이루어지고 거기서 배울 만한 것도 있고 그런 곳을 선도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 선도기업 기준 자체가 원래도 좀 낮은 편이었는데 그 기준 자체를 갈수록 더 해마다 2018년도에 더 완화시키고 2019년도에 더 완화시키고 해마다 더 완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리했던 그 보고서를 보면 2018년, 2019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나갔던 현장 실습 사업체들 현황을 보면 아까 앞부분에서도 나왔지만 아예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기업들도 상당히 됩니다. 그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더 늘어나고요. 사업체 규모도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사업체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사업체의 그 평균, 신규 입사자 평균 임금도 해가 2018년에서 다음 해가 되면 오히려 임금이 조금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평균 임금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체의 질이 더 열악해진 거고 교육부의 규제 완화가 거기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을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습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는데 이게 실습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이라고 이름이 그 현장 실습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 실습이 취업의 통로니까 이것을 계속 이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청와대 회의에서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브리핑이 됐는데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청년들 아니면 이제 고졸 청년들 더 범위를 좁혀보자면 이 고졸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들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그래 취업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그런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이라는 제도를 지금 계속 면피 삼아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에 여수에서 사고를 당한 그 학생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특히 고졸 청년들이 아주 영세한 업체에서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이 됐지만
이런 5인 미만 사업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거기에 그렇게 동의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청년들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워본 적이 있느냐라고 정부에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실습만 통로를 열어가지고 열악한 일자리로 학생들을 계속 내모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질 자체를 높이고 거기에 안정적으로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 5인 미만 사업장들에 대한 그런 차별 문제, 그런 법 적용 제외 문제 이거 그대로 두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현장 실습을 통해서 취업을 해라.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세우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일자리는 찾아 나가고 현장 실습으로 우리는 취업률만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습하는 기업 현장의 입장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최정묵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회장 전화 연결해 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회장님. 네. 지금 연결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러면은 연구원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전북을 중심으로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 현황과 개선 방안을 연구하셨죠? 좀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고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교육부가 그 역할을 하라는 건데 교육부는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도 하고 그런 것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처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청년 일자리 정책이 범부처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그렇다면 정부 청와대가 뭔가 그런 특단의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병행해서 우리 사회도 작은 사업장, 특히 그런 5인 미만 사업장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 이런 법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실습이 현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이미 공동실습소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습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런 공동실습소 실습이 좀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도 그런 데 지원을 하면 된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직업계고 학생들 실습하는 기업 현장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최정묵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남 연수에서 발생한 실습생 사망 사고 보면서 역시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예. 안타까웠지요. 왜 그러냐면 가까이 보면 내 가족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습생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 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특성화고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얘기로 말씀드리다 보면 지금 일련의 지금 얘기들이 지금 폐지하자는 그런 얘기들은 산업계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잘 활용해서 산업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을 해야지 사고 났다고 해서 폐지하게 되면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는 산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예. 예.